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점검해 볼 텐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CPI가 발표가 됐고 다음은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PPI도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외신에서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Wholesale prices shoot up near record 11.3% in June on surge in energy cost. 네, 이번에 CPI에 이어서 PPI 지수까지도 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수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6월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는 10.7%였는데 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찍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11.3%를 기록했다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함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지난 3월 사상 최고치인 11.6%를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품 도매 물가가 전달보다 2.4% 올랐고 또 서비스 도매 물가가 0.4%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10%나 오르게 되면서 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6.4%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또 이 PPI는 도매 물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는 지표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CPI뿐만 아니라 PPI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연준의 이제 행동 변화가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이제 FOMC가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연준 이사들은 75bp를 할지 100bp를 할지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좀 의견의 무게가 실려 있나요? 네, 이번에 미국 연준 월러 이사의 발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 내용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Governor Waller expects 0.75 percentage point hike but open to a larger one. 네, 이번에 월러 연준 이사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 바로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지만 FOMC 회의 전에 나올 소매 판매와 주택 관련 지표 결과에 따라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아니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선 연설 이후에 한 기자가 1%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이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를 일단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0.75%포인트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멘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만약에 여건이 좀 더 안 좋아지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멘트였습니다. 여기서 더 큰 금리 인상이라는 워딩 자체가 1%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겠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월러 이사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1%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최근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 회의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회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 연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0.75%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대 금리 인상 울트라 스텝에 대한 여지를 좀 어느 정도 남겼던 것 같은데 뭐 연준이 근거 없이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또 외신 보도에서도 확 짚어줬는데요. 당장은 현지 시간 기준 15일에 나올 소매 판매 지표가 핵심적인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강할 경우에는 1%포인트 인상을 뜻하는 이 울트라 스텝, 전보 스텝으로 가는 길이 굳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재가 악재가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반대의 경우로 이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약할 경우에는 1%포인트 금리 인상보다는 그때 가서는 0.75%포인트가 유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부터 좀 추구적으로 나오는 경제적인 지표들을 살펴봐야지 앞으로 연준이 100bp를 할지 75bp를 확정적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실적 시즌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금융주들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어땠나요? 네, 이번에 JP모건의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JP Morgan Chase earnings fell 28% after building reserves for bad loans. Bank suspends buybacks. 네, 이번에 JP모건 실적부터 볼 텐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수치 살펴보시면 이 주당 순이익이 2.76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2.88달러를 하회했고요. 또 매출 역시 31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319억 5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분기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봤을 때 1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JP 모건 체이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여기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앞으로의 예상치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저조하게 나왔다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보다 나쁜 실적의 이유는 대손 충당금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적립금 등을 많이 쌓아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 부실을 걱정해서 쌓아두는 충당금을 4억 2,800만 달러가량 더 쌓으면서 지금 상황이 확 악화되게 됐는데요. JP모건은 당분간 자본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손 충당금 4억 2,800달러 등 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자본 건정성을 높이는 데 실탄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번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해석도 바로 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JP모건의 실적 하락은 한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의 방향을 점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JP모건처럼 대형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기 시작한다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까지도 이렇게 전망치를 밑돌게 되고 또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기본적으로 은행은 규정상 최소 충당금 적립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충당금을 더 쌓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 점을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많은 충당금은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거고 또 시장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한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전반에 앞으로의 지표가 어떻게 될지 은행주들의 실적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닥 좋지는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외신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